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후원과 응원,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린 김윤 의원의 의사면허관리법과 공공의대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며칠 전 S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를 한 19년차 베테랑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으시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뒤 홀연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다행히도 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 진료만 받은 후 바로 퇴원했다고 하죠. 그 간호사 선생님께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심정지보다는 뇌전증, 즉 간질 발작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팔다리도 움직이고 있고 숨도 쉬고 당연히 심장도 멈추지 않고 잘 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간호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다리에 까딱까딱 움직이는 양상의 경련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간호사 선생님께서 선의로 나서셨는데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의문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신 게 맞는지요? 이 말은 곡간질 발작 말고 심정지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 압박 도중에라도 정말로 경련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SBS에서는 해당 간호사 선생님께 다시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경련 양상은 발생한 지 40초 가까이 경과한 후에 목격해서 직접 보진 못했으며 심지어 보호자분께 간질 등의 지병이 없는 것을 확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간질 등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아무래도 간질을 콕 집어서 여쭤보신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질을 오래 앓으신 분이 아닌 이상 간질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영상에서 가슴 압박을 하시는 도중에도 간질 발작 증상이 보이지만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세 번째로 간질 등의 지병이 없는 것은 왜 물어보고 확인을 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경련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변의 목격자분께서 경련 증상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 이상 경련 증상도 없는 사람을 보고 바로 간질 발작을 의심하여 간질 과거력이 있는지를 여쭤보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간질 과거력을 확인하신 것이 맞는지. 이의 경우 환자분께서 병원에 가서는 간단한 타박상 진료만 보시고 바로 퇴원하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짚어주셨듯이 정말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간호사 선생님의 가슴 압박만으로 심장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것이라면 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 진료만 보고 바로 퇴원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며칠 내로 혹은 수시간 내로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원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가슴 압박만으로 심장의 자발순환이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즉, 사실은 심정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흡과 맥박을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신 게 맞다면 19년차 베테랑 간호사 선생님께서 맥박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불경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선의로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 심폐소생술이라면 맥박을 확인하지 않고 호흡만 확인하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의료인 심폐소생술에서는 호흡과 맥박 둘 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시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슴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19년차 베테랑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실 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의 경우 해당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께서 경련하는 증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련 증상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간질 과거력을 콕 집어서 물어보실 생각을 했을까요? 경련을 직접 보신 것도 아니고 만약 주변 목격자분들도 경련 증상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경련 증상을 아예 모른 채로 환자분을 본 것인데 그러면 간질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저하 혹은 심정지의 수많은 원인 중에 더 많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제쳐두고 드문 원인인 간질을 굳이 환자분의 증상과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간질 과거력을 여쭤볼 상황상의 이유도 없었는데 물어봤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즉, 논란이 된 이후에 면피하려고 간질 등 지병까지 물어봤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불경한 생각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주변 목격자분들이 경련 증상을 알려주셨다면 간질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간질 과거력을 여쭤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죠. 그러면 다시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련 증상은 있다고 들었는데 간질 과거력은 없다. 그러므로 간질 발작이 아니고 심정지로 봐야 하고 가슴 압박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에는 의료인, 심폐소생술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맥박 확인입니다. 만약에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경련 증상이 있다고 들었음에도 간질 발작을 배제하고 곧바로 심정지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불경한 생각을 해보자면 환자분의 호흡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슴 압박을 시행했는데 나중에 간질 발작에 왜 가슴 압박을 하냐고 비판을 받자 면피하려고 호흡과 맥박 확인 다 했고 간질 과거력까지도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래서 저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생명을 살리려고 선의로 나선 게 잘못되었다는 거냐? 중간에 조금 잘못된 게 있을 수는 있다 쳐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냐? 그 선의는 인정해야 하는 거다. 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온갖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나는 환자분을 살리겠다는 선의로 최선을 다했는데 애초에 환자분을 아프게 한 게 내가 아닌데 살리려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감옥 혹은 벌금 같은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 판례들이 말해주듯이 특히 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어도 일말의 과실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의사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환자분을 살리겠다는 선의는 고소장이 되고 당시에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의사의 판단은 주의의무 위반이 되고 의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악결과는 범죄 사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의협포럼에서 최한나 의협대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을 애초에 범죄로 보지 않으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형사 책임을 질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기본 관점부터가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을 범죄로 보되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서 형사 책임만은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의사를 악의를 가진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거고 관점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제가 지금 대리수술을 하거나 반대편 수술해놓고 발뺌하는 그런 일부 윗세대 의사들의 잘못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사의 사명감 모시기 운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명감으로 돌아가는 의료는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법조계든 일반 국민분들이든 의사의 의료행위의 본질이 환자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하게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애초부터 악결과를 막을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니 살리지 못한 것과 죽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해당 간호사 선생님은 SBS가 물어봐주고 추가적인 설명하신 걸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줬지만 만약 의사였다면 경찰이 취조해서 그 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간질과 심정지를 감별하지 못했냐고, 왜 가슴 압박을 했냐고 과실을 인정하라고 따져 물었겠죠. 만약 이 사건이 병원 안에서 의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왜 사건 당시에 환자분 및 보호자분께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했냐고, 혹은 심지어 왜 나중에 의무기록을 수정했냐고, 이거 기록 조작 아니냐고 추궁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에는 썸네일 같은 헤드라인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항상 간호사 선생님들만 나서시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중대한 과실이고 의사들이 따지고 들거면 왜 직접 나서지 않느냐. 제가 애초에 해당 간호사 선생님의 처치와 설명에 대한 의문점들을 짚어보면서 앞뒤가 맞지 않다 불경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선의로 한 의료행위에 고의 없는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의 선의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한 적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소송에 휘말린 의사들의 경우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다 경미한 고의 없는 과실로도 선의 그 자체를 의심받고 부정당하여 범죄자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에 의사에게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결과의 과정 속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과실을 가지고 선의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간호사 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것도 간질 발작과 심정지를 감별하지 않았고 처치가 부적절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의를 인정하여 고의 없는 과실이 있었어도 해당 간호사 선생님께 표창장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같은 관점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고의 없는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 선의를 인정하여 최소한 고소장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의 처치에 고의 없는 과실이 있었고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 똑같이 고소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의이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고의 없는 과실을 범죄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를 무시하고 과실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꼬우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젊은 의사들은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있고 이미 바이탈과를 전공하신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람 살리는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을 계속 악마화하고 예비 범죄자로 보면 볼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되겠죠. 그 청구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부디 의사의 의료행위의 본질이 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